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오프닝 건너뛰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쓰면 매회 반복되는 오프닝 타이틀을 볼 필요 없이 곧바로 본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건너뛰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괴롭고 마음 졸이는 일들도 한 번에 건너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겪어내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젊은 시절에 아버지와 잠시 만났었고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지 10년이 지났을 무렵에 출생신고를 했고요. 저를 호적에 장남으로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키우신 어머니에게 양육비와 교육비를 주셨고 제가 결혼할 때도 혼주로 참석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10년 전부터 저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집안 제사를 치를 뿐 아니라 명절 차례도 지내는 등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버지를 저의 친아버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본인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출생신고 이전부터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주변에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요즘 아버지는 연로해서 건강이 무척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평소와는 다르게 특별한 이유 없이 저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최근 유전자 검사를 한 뒤에 제가 친생자가 아니라면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소를 제기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제가 친생자는 아닌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럼 호적에서 빠지게 되는 건가요? 저의 배다른 형제들은 제가 유산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네, 우선 사연에서 아버지가 이제 사연자분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소를 제기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의소는 뭔가요? 네, 생소하게 들릴 수 있으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소는 말 그대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지, 즉 부모 자식 간 관계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말합니다. 네. 가족관계 등록부상 친생자 관계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친자 관계가 아니라면 부존재 확인을, 실제로 친생자 관계임에도 가족관계 등록부에 해당 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존재 확인을 고하여야 합니다. 네. 만약 이러한 친자 확인 소송이 인정되면 법적으로 등록된 가족관계를 추가하거나 삭제, 수정하여 친족관계 및 상속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요건을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이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소 언제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를 제기할 수 있는데 네.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혼인 중 출생자라 하더라도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친생자 추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혼인 중에 출생한 자는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혼인 성립일로부터 100일 이전에 출생한 자, 네. 형식적으로는 혼인 중 출생자지만 부부가 사실상 별거한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 부인이 아니라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허위 출생 신고로 인해 가족관계 등록부에 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가족관계 등록부상에는 친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친자 관계가 아닌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친생자가 아니라고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입양 효력이 인정된다면 해당 청구가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네. 사연자분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사연자님의 경우 후자, 즉 허위 출생 신고로 인해 가족관계 등록부에 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연자분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연자님의 사연에서 당사자가 양친자 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 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 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사연자분이 지금 아버지랑 유전자 검사상 친자는 아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친생자 관계가 아닌 걸로 판단이 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입양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다면은 실질적인 입양 효력이 인정되는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판례는 입양에 합의가 있을 것, 그리고 15세 미만자는 법정 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네.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영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호 소정의 입양에 무효 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가모, 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 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연자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사연자님의 경우 아버지가 입양의 합의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출생신고 당시 사연자님은 15세 미만으로 보이는데 법정 대리인의 모친도 입양의 승낙 의사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연자님이 적어주신 내용과 같이 아버지가 사연자님의 양육비와 교육비도 부담했고 예. 사연자님을 자신의 장남으로서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하도록 하였으며 지금까지 각종 경제적 지원을 받아오는 등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관계를 맺어왔으므로 네. 사실상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른 형제들이 이제 사연자분은 유산을 받을 수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데 그건 어떤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선 위와 같이 이미 친생자로서 만약에 친생자가 아니더라도 입양 효력이 발생해서 이미 아버지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의 가족관계 등록부 자녀로 사연자님이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인의 지위에 있고 상속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은 부모와 자식 간의 친자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는 청구입니다.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당사자들이 생존한 경우 기한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관계가 없다라고 나오더라도 사연자분 같은 경우 실질적인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기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는 인정이 안 될 걸로 보여진다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